네,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시장의 베테랑에게 지금부터 한 수 제대로 배워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변화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코스피 쪽이 특히 더 강합니다.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지, 환율은 급격하게 좀 떨어집니다. 어떤 의미를 볼 수 있을지, 양쪽 다 추세적인 전환점을 돌았다라 볼 수 있는지 지금 자리 조금 아리송합니다. 냉철한 분석 듣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주시죠. 네, 자 이제 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뭐 너무 매크로적인 어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그 5명, 저를 포함해서 또 저 외에 또 고수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중복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좀 다른 분들이 좀 이야기하지 않는 쪽에서의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뭐 어쨌든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한 이후로 어쨌든 이 시황이나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맞춰져 온 것 같습니다. 뭐 운이 많이 따랐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어떤 실전적인 매매가 중점이 돼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분석만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절박함이 있는 거거든요. 또한 파생 매매 역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다 보니까 상방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율 많이 떨어졌죠. 워낙 강세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요. 조금 됐는데 아마도 달러가 어쨌든 당분간 정점을 좀 찍은 게 아니냐. 그동안은 뭐 달러 홀로의 강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들이니까요. 그 포인트가 지금 무너져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코스피 중심의, 그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 장세.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많이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그런 펀드, 대형 펀드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똑같아. 시진핑 3기 시작되고 나서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또, 그죠?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자기 정책이나 자기의 어떤 업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게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중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모택동 시대? 이때로 좀 회귀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너무 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갔던 외국인 자금들이 꽤나 많이 이탈을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별로 안 좋을 거야, 꼰대 스타일이 완전히 너무 심해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빠져나오는 것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직은 이머징 시장 쪽에 분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빠져나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게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사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대형주만 계속 이 자리에서 거의 대형주만 추천을 드렸죠. 2차전지, 수소에너지 이런 정도 중심으로 설명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업종은 그쪽이 제일 좋아 보였고, 그리고 우리가 장세는 대형주 장세, 이제 여기까지예요. 현재 딱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우리 김인재 앵커께서도 지지난 3주 전쯤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차트 설명 열심히 막 드리고 있을 때 저는 목표치를 2,400포인트 정도 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마지막 우리 인사할 때 제발 그렇게 돼서 인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2,400에 왔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그때 2250을 넘냐 마냐 막 이런 고민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흔들리고 약세론자들이 정말 많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죠? 유명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약세론자, 비가론자들이 엄청나게 팽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번 주 정도 혹은 지난주 말 정도까지 시장이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강세론자로 전환되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나 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여기서 방송했던 내용들이 다 녹화가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다시 보신다라면
정말 이 밑에서 9월 말, 7월 초 요 부분에서는 강력한 매수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아마 제가 이런 표현도 했을 겁니다. 지금 주식 안 하는 분들은 끄집어 와서 주식 하게 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릴 정도로 주식 포기하신 분들 다시 주식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말을 약간 바꾸고 싶습니다. 그죠? 원래 전문가들은 전 뒤집듯이 말을 잘 바꾸는 게 전문가입니까? 그죠? 자, 이제 목표했던 2,400일 넘어섰어요. 지난번에 제가 일단 지수가 특히 삼성전자가 122동 평균선 자리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상방으로 올려볼 수 있습니다라는 지난주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적인 부분이 이제 120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만의 뷰로서 계속 말씀드렸던 흐름들을 보자면, 또 어떤 실전 매매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야기 드릴 때 우리가 9월 말 10월 초 이 부분에서는 강력한 매수 포인트였고요. 그때 매수한 물량이 정말 있으시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다면 저는 계속 상방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120선을 넘어선 요 정도 구간에서는 일부 수익시전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이제 조금씩 안개에 갇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하나하나 이벤트들을 지나가면서요, 시장을 계속 괴롭혔던 이슈들이 이제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 지겹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랄지 물가 지수랄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계속 시장을 괴롭혔는데, 그것이 이제 이제 그만하자, 그 얘기 그만하자, 다른 거 없니? 이런 신선한 뭔가 다른 재료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포인트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반등이 어떻게 보면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좀 도와줬어 하는 정도까지만 일단 인정합시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쨌든 여기까지 부분들을 저는 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파생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내일 만기일이긴 한데, 그렇죠? 내일이 11월 만기일이긴 한데 그 전에 그냥 정리하고 무포로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뭐 밑에서 매수한 물량 정도는 좀 위에서, 왜냐면 제가 저도 매일 무료로 매일 공개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 들으신 분들은요, 정말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여기 6월 말 7월 초에도 강력한 매수, 그다음에 요 위에서 현금 확보, 그리고 다시 여기서 강력한 매수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는 60선 위였고요. 지금은 120선 위에서 현금 좀 확보 좀 해놓지 뭐, 밑에서 사놓은 거 정도로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제목에 나갔던 강세장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으로 다시 꼬꾸라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와서 약세론자들이 강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강세론자였지만 신중론자, 비관론자 아닙니다. 신중론자로 바뀌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미국 시장에서 줄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시도 제가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대로 한번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다우 차트입니다. 다우 차트고요. 이 검은색 선이 뭐냐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검은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그래서 8월 16일 날 돌파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이틀 동안 위에서 놀다가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 시도했지만 무너졌습니다. 반등 시도했지만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똑같이 얘기 드렸던 때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딱 넘어서서 이틀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조금 밀릴 텐데, 밀렸을 때 다시 올려치는 부분이 성공한다면 아마 우리는 좀 더 강세를 열어놓고 상방 에너지를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돌파가 나와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강세론을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스피에서 많이 이미 올라온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코스닥은 아직 갈 자리가 좀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속에서 괴로워하는 마이너스 30%, 40%, 50%까지도 갔었던 그런 종목들이 한 번씩 고개를 들어주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좋아지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포인트로 보면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이제 200일동 평균선 다시 넘어섰습니다. 고점도 살짝 넘어섰네요. 다시 200일동 평균선 혹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20일동 평균선만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은 강세론을 유지는 하자.
유지는 하자. 하방으로 비관론까지 보지는 말자라고 일단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 정도로도 또 기준을 잡아봅시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할 거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예측하는 건 저는 안 합니다.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엄밀히 다릅니다. 엄밀히 달라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입니다. 21선 지지받고 좀 올라서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 21선 평균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또 60선 저항 만나고 있는데 이 60선만 뚫어주면 강세. 떨어지면 이제 약세로 현금 확보. 요 기준 그냥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TV 나와가지고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진짜 몰라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10초 뒤에, 30초 뒤에, 1분 뒤에, 1시간 뒤에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대응을 하시라는 거야. 위로 뚫고 올라가면 주식 비중을 줄이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금 치고 나가는 주도주군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엎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깨져. 그러면 갖고 있는 것도 조금 줄여서 현금 확보를 하자 이거죠. 그죠? 자, 나스닥은 이번에 좀 무시합시다. 나스닥은 따라가야 되는 놈이니까. 그죠? 나스닥은 굳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한 기준들, 우리나라만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시장 파악을 하고 다만 저는 제가 예상했던 그리고 9월 달에도요. 저는 이 2150 정도 간다, 2150 깨진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갔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강세로 바뀐 거고요. 코스피 말고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가. 오늘 약간 좀 아쉽죠. 어제는 힘을 좀 써서 그래 이제 코스닥 차린 겁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색깔 조금만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조금 눈에 잘 보이시게끔 그리고 좀 더 진하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조금은 그 차트가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차트라서 조금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역 헤드앤숄더다. 역 헤드앤숄더이고요. 여기 안 깨지면 돼요. 근데 지지받고 올라서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목표치 조금 더 남아 있을 것 같고요. 720에서 한번 걸릴 자리 있고 740은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적인 부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도 740포인트 정도까지는 코스닥 기준에서는 조금은 더 놓고 보고 싶고요. 힘을 가져보고 싶고 코스피는 그냥 주도주 살아있죠? 주도주 살아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괜찮고요. 하이닉스 꺾였다가 다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LG엔솔 꺾인 거 아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군이 무너져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너무 염려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바닥권에서 매수했던 걸 많이 주장했고 그것 정도는 이제 조금씩 비중 줄여가면서 현금 확보해 놓으면 아니 뭐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던 또 혹시 모를 악재가 어떻게 나오던 또 경기 침체 부분들에 의한 엄청난 강한 신호 부분들이 나와서 시장을 또 괴롭히는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금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 어찌 보면 다른 분들과 조금은 다른 식의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전 매매의 가장 그 효율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미국이 올라간다고 떨어진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아니면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사실 아쉬운 게 뭐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거는 마켓 파워라는 시장 강도를 알려주는 이제 시스템 차트인데 오전 중에는 매우 강력했어요. 오전 중에는 요 위에 보면은 빨간 선, 밑에 보면 파란 선이 있는데 오전 시작 갭상승해 놓고 밀려도 요 밑에 파란색 선, 하선 자체를 아예 터치를 안 하고 오전 내내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원웨이장이라 그러는데 오후가 되면서 그것이 좀 꺾였네요. 그죠? 그래서 파란 선 반대로 빨간 선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300이죠. 지수 요 숫자 300이 플러스 300이 넘어가져 있으면 계속 강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현재는 그나마 꺾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다시
터닝하는 모습들. 그래서 최근 모습을 좀 보면은요. 오전 중에 약간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혹은 점심시간 흔들어도 오후장에 조금이나마 다시 올려놓고 다시 올려놓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을 줄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역시도 뭐 저희가 하루 종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해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살아있는 이 시장에서는 지난주까지 저희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여기에서 종목 선정에서 조언을 받아봤는데요. 대표님 계속 이쪽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방향을 다른 식으로 틀어야 될까요?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좀 한 번에 들려주시겠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에 어떤 업종 하나 부분들 사실 이제 2차 전지나 요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좋아 보였고 실제로 세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중심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포인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의 목표치 그렇다고 무조건 꺾인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목표치까지는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주도주군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못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다른 어떻게 보면 같은 업종 혹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가져 있는데 얘는 아직 못 올랐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우리 다시 봐볼까요? 효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지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른 거 리뷰하면서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인재께서 맞아요. 효성첨단 소재였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어요. 그죠? 고맙게도요. 근데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오늘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20일 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올라탔다가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그죠? 이미 올라간 거 보면 뭐 하냐고요. 이제 여기서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지난주 종목이었고 지난주 종목이 뭐였죠? 지난주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였어요. 이거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뭐든 간에요. 지금 이전에도 제가 뭐 포스코 케미칼이랄지 삼성 SD랄지 뭐 SK 이노베이션 등등등 모든 종목들을 다 아래쪽에서 잡아줬지 위에서 잡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그날도 빠지고 있는 목요일 지난주 11월 3일 요 밀리고 있는 그날 마이너스 9%까지 밀리고 있는 그런 날 얘기 드려서 싸게 잡아서 올라가야지. 우리는 매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 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주도주 업종이 뭐가 어쩌고저쩌고 요것보다는 오늘은 그런 업종보다는 그래서 업종을 이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가서 이제 지수가 강세를 유지한다면 아마 얘 차례도 올 것 같아요. 라는 종목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방산 중에서요. 사실 LIG, 넥스원, 그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랄지 뭐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을 물론 했다가 최근 다시 눌러진 종목. 그래서 흐름을 같이 타도 좋았어요.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도 지금 보면 8월 달, 9월 직전까지는 매우 강력한, 치명 강력해. 그리고 마지막에 힘을 쓰는 경향들이 좀 있는 종목이죠. 그죠? 평소에 좀 소외받고 좀 지루지루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은데 요 올라타면 힘을 써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모습으로 봐보도록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로 조정을 쭉 받아요. 지금 LIG, 넥스원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올라가는데 얘는 못 올라가고 그동안 전차 많이 팔아먹었다고 소식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죠? 폴란드 와 정말 좋은 나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나라 그죠? 1000대나 지금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한 번에 물량을 1000대를 탱크 전차를 갖다가 1000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막 갖다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못 만들어가지고 못 팔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빨리 못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다른 나라 보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옛날 구소련제 그 T 계열 전차를 다 이렇게 양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공백이 있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갖다 줄 때가 필요하고 성능 좋고 가격 좋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 자, 이제 보시면 차트 똑같잖아요. 21선 뚝 치고 올려갖고 지지 테스트 하고 있는 이 상황. 예. 여기서 딱 튀어주면 좋겠죠. 이미 올라간 종목 말고 이제는 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적게 오른 거 아니거든요.
뭐 무지막지하게 떨어진 다음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1년 반 넘게 하락한 데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 이제 여기서 폴란드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그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상당히 뭐 여러분들 물론 그 고등어 생각도 많이 하시겠지만 추운 그 나라예요. 항상 눈에 덮여 있거나 땅이 얼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한 꽁꽁 얼어 있는 전차가 시동 켰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문제겠죠. 근데 다른 나라 전차들은 테스트를 해봤더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노르웨이 역시 구형 전차를 지금 신형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12월쯤에 우선 협상에 대한 그런 계약이 수주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이제 매매 포인트 봐야 되겠죠? 매수는 24,600원인데 지금 한 500원, 뭐 400원, 300원 이렇게 24,000원 정도 22동 평균선 딱 보이잖아요. 21동 평균선 정도에서 매수 포인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딱 끊어지는 자리 3만 원까지만 볼게요. 전고점 보기보다는 한번 툭 치워주거나 뭐 이러면 거기서 한번 빠져나오는 쪽으로 보도록 하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손절 생각해야 되겠죠. 전저점이 23,000원 정도 되는데 조금만 더 여유를 주고 22,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꼭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현대 루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에 대한 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